저희 그래서 마지막 주제로 요 얘기까지만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도 지난 이제 주말까지가 학예 휴정기였고 예예. 2주간의 휴정기를 끝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음. 재판이 재개가 됩니다. 음. 그래서 오는 13일과 16일에 각각 13일에는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에 대한 거, 16일은 성남FC 후원금과 관련된 그 제3자 뇌물 혐의의 재판이 재개가 되는데 대장동 백현동 같은 경우는 이거 워낙에 큰 사건이다 보니까 1심 재판도 한 몇 년 더 걸릴 오래 것 걸릴 같아요. 거예요. 이거는 네. 결론 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집중하는 게 네. 위증교사, 음.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는 자기가 KBS PD 시켜가지고 네네. 그때 자기가 모함했다, 뭐 이거 뒤집은 네네. 뭐 그거 음. 길어서 하여튼 그거 하나랑 공직선거법 위반은 나 그 직원 모른다. 김문기 씨 모른다. 김문기 씨 모른다라고 네. 했던 게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냐. 근데 요거 두 개인데 맞죠. 이제 요거에 대한 1심은 올해 안에 분명히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원에서는 지금 보니까 10월 초, 10월 말에 각각 하나씩 내겠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1심이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 어. 위증교사는 거의 빼박 수준이라고 해요. 법률 그렇죠. 전문가들은. 근데 그게 네.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냐. 근데 그게 공직선거법상 피선거법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뭐 징역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건 타격이 있을 거다. 그다음에 이제 이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나 김문기 모른다. 그렇죠. 이거는 조금 의견이 달라요. 아. 정말 까먹어서 기억이 기억이 하나도 없어져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한 반증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잖아요. 이 머릿속에 뭐 스캔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건데 결국 위증교사는 가장 큰 그 이재명의 목을 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게 될 거다. 저희가 그 10월 첫 주에 나온다고 하는 그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기 씨 모른다라고 한 거랑 백현동 개발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뭐 그거로- 협박 때문이다라는 거. 그거. 근데 이게 백현동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들도 나와서 증언을 다 하고 얘기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문기 씨 모른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이거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백현동 개발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위증이랑 또 엮여 있다 보니까 엮여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복잡한데 네. 사실 그 재판부가 저는 그것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 가보신 적 있어요? 안 백현동 가봤습니다. 아파트? 그거 가보시면은 네. 확실히 심증이 굳어져요. 제가 사실 거기가 남서울 컨트리 클럽이라는 데 알죠. 올라갈 때 오른쪽에 있는 데예요. 쭉 올라가거든요. 그냥 외길 산길 같은 데인데 거기에 한국식품연구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와 여기는 어떻게 출퇴근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저도 이제 몇 번 거기 갔으니까. 네, 남서울 CC. 어느 날 거기에 막 공사하고 하길래 뭔가 봤더니 아파트를 지어요. 말이 안 돼요. 아파트를 그 산길 있는 옆에다가 짓는다는 게 이게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 뭐 주위 경관은 둘째치고 간에 여기다 어떻게 짓지? 일단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옹벽을 50m 만들었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기네스감입니다 거의. 그런데 이거를 무슨 뭐 박근혜 정부에서 뭐 압력을 넣어서 했다는 식으로 카바를 쳤다면 자기도 무리라는 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이상 그러면 의도를 갖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민간 사업자에게 뭐 아시아 디벨로퍼인가? 정바울. 거기랑 거기에 합쳐서 뭔가 이득을 주려고 하고 자기랑 가까운 사람 거기 고문으로 가서 많이 땡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게 김인석 같은 당연히 사람. 우리는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재판에 걸렸으니까 정상적인 재판부가 한 번이라도 그 현장을 가봤다면 이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선거법 위반이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온다면은 이게 원래 사실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지금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1심에서 일단 그 선거법 위반 100만 원이 나온다면 이재명 체제도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네. 그 당이 무너져요. 이 400억 보조금 이렇게. 물어내야 그렇죠. 된다니까요. 국가 보조금을 물어내야 돼요. 한 435억인가 뭐 그렇대요. 민주당 돈 많습니다. 그 민주당 당사를 샀기 때문에 그 차익도 많고 한데 어쨌든 그 무너진단 말.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네. 여기서부터는 좀 정치적인 해석인데
아니 당이 제1야당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어. 400 몇십억 어. 다시 추징할 정도가 되면 어. 너무하다는 또 역풍이 불 테니 아 그래서 판사님이 좀 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90만 원 정도로 하고 어. 위중교사에 집중하자는 게 저희의 현실적인 시각이에요. 아 이게 만약에 진짜로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돼버리면 당이 무너져 끝나. 당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으니 판사님이 야 내 결과로 인해서 덜덜덜덜하지. 민주당이 사라진다.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 약간 압박을 받아가지고 90만 원 할 수도 있다. 뭐 어. 그런 해석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 굉장히 우리 유심히 그거 봐야 됩니다. 오 진짜요? 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월 초에 지금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3일과 16일에 이게 다시 이제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까지도 재개가 되는데 문제가 원래 이제 그 13일 그 내일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내일 김혜경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려고 했었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법원이 이거 변론을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지난달 25일이 원래 최후 변론이었고 네네. 다 이제 공판이 끝나가지고 내일 이제 선고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변론을 재개한다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 4달쯤에 이게 1심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 네네. 이거를 놓고도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요거 좀 물어봤어요. 어. 변호사한테 이거 별로 크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 22일 날 네네. 공판 준비 기일을 지정을 했잖아요. 네네. 그 얘기가 결정적이래요. 하나 딱 어. 정해놨으니까 이거 그냥 일회성으로 뭐 하나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아, 뭐 이렇게 크게 뭐 결과를 뒤집거나 네. 이런 게 아니라 뭘 하나 확인해. 그걸 성명이라고 그런대요. 석명. 석명. 네, 그 성명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그래 그 요거 나도 좀 확인해 볼게 해서 한번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가는 과정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한 거다. 이제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검찰 쪽에서 증거를 더 확보했냐 아니면 김혜경 쪽에서 뭔가 더 얘기를 했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보도가 나온 거는 김혜경 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혹시 또 이거 확인 안 하고 넘어갔다가 뭐 또 난리를 나니까. 칠 수도 있으니 난리 나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확실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의 수순이지 뭔가 이렇게 큰 의미는 있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이제 또 후보자가 내정이 됐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특수통이 아니라 기획통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였을 때는 대통령이랑 좀 엇박자가 있다 보니까 특히나 뭐 지금 이제 또 영부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약간 특수통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피하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네.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통이니까 아무래도 같은 검찰이라도 근무를 같이 해서 일을 같이 했었던 사람들은 특수통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랬는데 특수통을 이제 검찰총장 시켜고 해봤더니 아마 좀 엇박자가 나는 게 있어서 그건 별로 관계가 없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고 이 심우정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통은 아니고 기획통으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성품이 무난하다. 뭐 이분의 음. 배경은 뭐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무리 없이 뭔가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정권 중반기에 할 수 있는 인사로서는 가장 적절하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랑 김혜경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검찰이 이제 그 법인카드를 뭐 한 수천만 원을 유용했다라든지 그리고 또 공무원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건 아직도 기소를 안 한 상태거든요. 기소 안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빠르게 좀 처리를 해주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네.